여러분, 대한민국 U17 여자배구 대표팀이 드디어 운명의 8강전에 나섭니다. 이번 상대는 바로 유럽의 강호 튀르키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승리하면 세계선수권대회 4강 진출, 패배하면 이번 대회에서의 도전이 끝나는 단판 승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며 놀라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마다 안정적인 조직력과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며 상대 팀들을 하나씩 무너뜨렸고 결국 당당하게 8강 무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16강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필리핀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단순히 이긴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공격에서는 과감했고 수비에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반격을 시도할 때마다 한국 선수들은 침착하게 리시브를 받아냈고 이어 빠른 공격으로 연결하면서 필리핀의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대한민국 공격의 중심에는 손서연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서연 선수의 활약은 이번 대회 내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필리핀과의 16강전에서는 무려 19점을 기록하며 한국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이 필요할 때 손서연 선수의 공격이 터졌고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한국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손서연 선수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민서 선수 역시 15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장수인 선수도 10점을 올리며 안정적으로 팀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한 명의 선수만 집중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손서연 선수를 막으면 다른 선수들의 공격이 나오고 안민서 선수에게 수비가 집중되면 또 다른 공격 루트가 열립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 블로킹과 수비 조직을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상대를 공략해왔습니다. 한쪽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좌우를 활용하고 상대 수비의 빈 공간을 찾아 공격을 연결합니다. 리시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터 역시 훨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블로커들은 어느 쪽을 막아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8강에서 만나는 상대가 바로 튀르키예이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역시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16강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일본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팀이 아닌데 튀르키예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으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서브와 높은 신장을 활용한 블로킹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구에서는 리시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공격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고 해도 첫 번째 볼을 안정적으로 받아내지 못하면 빠른 공격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세터의 선택지도 줄어들고 결국 상대 블로커들은 공격 방향을 예상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이번 튀르키예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리시브입니다. 튀르키예의 강한 서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시브만 안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자신들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빠른 템포의 공격, 다양한 공격 루트, 그리고 여러 선수들의 고른 득점력. 이런 장점이 제대로 살아난다면 튀르키예의 높은 블로킹도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시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경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신장을 활용한 블로킹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공격 코스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한국 공격수들이 높은 블로킹 벽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결국 서브와 리시브의 싸움,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스피드와 높이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높이를 앞세워 공격을 차단하려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빠른 템포와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그 높은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과연 어느 팀의 장점이 먼저 살아날까요?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무패 행진이 엄청난 자신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승리를 거두며 여기까지 올라왔고, 특히 16강에서 3대 0완승을 거두면서 선수들의 분위기도 최고조에 올라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8강은 또 다른 무대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상대 역시 모두 강한 팀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세트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한번 분위기를 내주면 단판 승부에서는 다시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초반부터 안정적인 리시브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빠른 공격을 성공시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손서연 선수의 역할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16강전에서 19점을 기록하며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준 만큼 튀르키예 역시 손서연 선수를 집중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서연 선수에게 블로킹과 수비가 집중된다면 안민서 선수와 장수인 선수 등 다른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공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공격 루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한 명을 집중적으로 막는 순간 다른 공격수가 득점을 만들 수 있다면 튀르키예는 수비 전략을 계속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튀르키예가 일본을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공격뿐만 아니라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능력도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튀르키예의 공격이 들어올 때 블로킹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후위 수비와 연결 플레이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비 이후 다시 공격으로 연결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빠른 전환이 살아난다면 튀르키예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단순한 8강전이 아닙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세계선수권대회 4강으로 올라갑니다. 4강 진출은 단순히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승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무패로 달려온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튀르키예. 두 팀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손서연 선수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격력이 이번에도 폭발할까요? 안민서와 장수인 선수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가 살아나며 튀르키예의 높은 블로킹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튀르키예의 강력한 서브와 압도적인 높이가 대한민국의 앞을 가로막게 될까요? 승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리시브, 빠른 공격 전개, 그리고 튀르키예의 높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4강 진출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U17 여자 배구 대표팀은 이미 여기까지 오면서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8강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세계선수권대회 4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U17 여자 배구 대표팀은 튀르키예를 꺾고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당당하게 4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튀르키예가 한국의 상승세를 멈춰 세우게 될까요? 전 세계 배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운명의 8강전.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지 이제 모든 것은 코트 위에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U17 여자 배구 대표팀의 멋진 도전을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